저의 파란만장하고 끔찍했던 결혼 생활과 서슬퍼런 응징을 했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가슴이 꽉 막혀있는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잠시라도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연자들처럼 저도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장녀로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적부터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어요. 친정엄마는 부업으로 하는 인형눈 붙이는 일을 저에게 일임하셨고 매일 본드 냄새를 맡아가며 인형눈을 붙였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어요. 이유는 집안에서 저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17살이 되던 해에 엄마가 소개해준 인형 공장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고 매일 먼지를 뒤집어 쓰며 일했답니다. 퇴근하고 답답한 코를 풀면 시커먼 먼지 덩어리가 튀어나왔죠.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며 밑으로 4명의 남동생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동생들은 부모님과 제가 지원한 덕에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저보다 나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에 저희 공장은 다른 사장에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일자리에서 잘리는 직원은 없었답니다. 다만 새로운 사장이 억척스럽고 직원들에게 막대해서 일하는 데에 더 힘이 들었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보다 사장의 욕설이 더 크게 들렸으니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불쾌한 마음으로 일했어요. 하루는 제가 손을 다치는 바람에 일하는 속도가 느려지자 바로 호통을 치더군요. 아이 거기 너 말이야, 너 일하는 게 왜 이렇게 굼떠? 지금 요령 피우는 거야? 네 손이 느려서 일이 밀리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손을 다쳐서요. 그건 네 사정이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란 말 몰라? 빨리 움직여. 그리고 다쳤다고 보고하지 마. 나는 남이 다친 거에 관심 따위 없으니까. 네, 사장님 알겠어요. 빨리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렇게 혼이 나며 일하는데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사장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 잠시 쉬라고 하며 자기와 커피 한잔 하자고 일렀어요. 영자씨, 손이 많이 아파 보이네요. 제가 연고랑 밴드 좀 가져올게요.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실장님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리고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사장님한테 혼나요. 괜찮아요. 제가 사장님 아들인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영자씨는 가만히 쉬고 계셔요. 실장님은 직원들 중 유독 저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저와 실장님 사이를 오해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실장님과 선을 그으려는데 자꾸만 선을 넘어왔답니다. 영자씨, 오늘 퇴근하고 뭐 하세요? 나랑 햄버거 먹으러 갈래요? 네? 아니에요. 피곤해서 바로 쉴 생각이에요. 아, 그러지 말고 저랑 같이 먹으러 가요. 영자씨, 이제 내 마음을 받아줄 때도 됐잖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자씨, 여기서 제가 영자씨를 좋아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영자씨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데이트를 하도록 해요. 실장님은 자기 입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처음으로 고백했고 그날 이후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졸라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장님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실장님을 피했어요. 행여나 불이익이 떨어질까봐 염려되어 실장님을 피해 다녔죠. 그런데 실장님은 제가 10번을 넘게 싫다고 거절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저에게 대쉬를 했답니다. 실장님, 제가 매번 거절하는데 기분 안 나쁘세요?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기분이 왜 나빠요?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는 법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영자씨가 너무 좋으니 매번 이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테니 영자씨가 저를 받아주는 게 마음 편하실 겁니다. 알겠어요. 실장님과 식사를 한번 해보죠. 그렇다고 사귄다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동안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 거니까요. 정말요? 고마워요, 영자씨. 그럼 오늘 저녁에 바로 데이트를 하도록 하죠. 실장님은 순진한 어린이처럼 기뻐 날뛰었고 퇴근 시간이 올 때까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지난날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은 사랑은커녕 뼈 빠지게 일만 시키는 분들이었고 남동생은 하나같이 이기적인 녀석들이라
저에게 작은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그래서 사장님이 싫은데도 실장님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평생 다시 찾아올지 모를 일이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있는 남자와 잘 되면 제 인생도 조금은 달라질 거라 판단이 들었죠. 그래서 첫 데이트를 하고 마음을 열었어요. 영자씨, 그럼 우리 사귀는 겁니까? 네, 실장님, 마음을 받을게요. 그런데 걱정이 들어요.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서 허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 잘 만나서 결혼까지 해봅시다. 실장님은 저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진심을 전했고, 저는 감동받아 고개를 주걱거렸어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사장님은 예상대로 저를 당신의 아들 여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매일 헤어지라고 경고의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시작한 사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사장님의 말을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너 왜 내 아들하고 아직도 만나는 거야? 사장 말이 말 같지 않은 거냐? 사장님, 저 진수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셔도 소용없다고요. 뭐야 이년아? 감히 사장 말을 무시하는 거야?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으면 당장 헤어져! 일주일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쫓아낼 줄 알아.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달리 해주세요. 저 정말 진수씨를 사랑한다고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너 같은 년한테 귀한 내 아들을 내어줄 것 같으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허락하지 않을 테니 내 말 단단히 듣고 빨리 결정해. 그렇게 저는 일주일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고 진수씨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그이는 차라리 공장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군요. 사장님 눈을 피해 살림부터 차리자고 했습니다. 영재야, 오빠 믿지? 오빠가 다 해줄 테니까 넌 아무것도 하지 마.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돼. 우리 결혼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살림부터 차리자. 뭐? 살림부터 차리자고? 그러다 나중에 들키면 사장님이 날 가만 안 두실 거야. 지금보다 더 심하게 나올 거라고. 그래도 어쩌겠어. 내 머리에서 나온 해결책 중 최선이 이건데. 그러니까 영자, 너는 이 오빠를 따라와. 평생 책임질 테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결국 저는 진수 씨의 말에 넘어가게 되었고, 얼마 뒤 작은 옥탑방에 살림을 차렸답니다. 사장님은 저와 진수 씨가 헤어진 줄 알고 계셨고, 제가 공장을 그만두어서 괴롭힘을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운영하던 인형 공장이 몇 달 지나지 않아 망하게 되었어요. 인형이 너무 고전적이기도 하고 직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며 적자가 나니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겨 부도 처리를 하고 만 거죠. 그래서 전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공장이 망했으면 우린 어떡해? 당신 일자리도 잃었으니 큰일이잖아. 걱정하지 마. 공장은 망했어도 다른 재산이 있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영자, 너 미림극장 알지? 저기 부두 외곽 근처에 있는데 말이야. 잘 알지. 나도 거기서 영화를 몇 번 봤다고. 바로 그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거야. 주 수익은 그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료라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들어오니까 자기가 걱정할 일은 없어. 그리고 엄마는 공장을 취미로 한 거나 다름없어. 아버지 혼자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늘 망하기 일쑤였어. 공장 운영을 취미로 하셨다고? 당신 집안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였네? 미림극장 건물주의 아들이라니까 당신이 너무 부담된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젠 부부 사이니까 괜한 부담 갖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 주에 부모님 찾아뵙고 정식으로 인사드리자. 우리가 지난주에 혼인신고를 했으니 더는 뭐라 못하실걸? 같이 욕 좀 얻어먹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편하게 살자고. 남편은 이제 저를 시부모님께 공개하고 인정받자고 했고, 저도 기다려왔던 순간이라 기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역시나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하시며 욕사발을 던지셨어요. 인연이 기어이 내 아들을 꼬셔서 살림을 차려? 그것도 모자라 혼인신고까지 했다고?
아이고 뒤야, 내가 아들놈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런 사달이 난 것이지?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 물건을 어쩌면 좋겠냐고요. 뭘 어떡해? 이미 혼인신고하고 잘 살고 있다잖아. 그냥 며느리로 받아들여. 뭐라고요? 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저를 허락하는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귀찮아서 대충 둘러대는 것처럼 허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허락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욕을 실컷 하고 나서 저를 며느리로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옥탑방을 벗어나 시댁 근처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습니다. 부잣집 시댁이라 그런지 아주 좋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죠. 저는 새로운 환경을 만나 너무 기쁘고 들떠서 앞날이 크게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하셨어요. 살림살이부터 집안의 사소한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며 매일 저를 혼내셨답니다. 이게 뭐냐? 네 빨래를 내 아들 빨래와 같이 돌린 거냐? 네? 뭐가 잘못됐나요? 그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 감히 내 잘난 아들과 네 따위년 빨래를 같이 세탁기에 돌리는 게 역겹다. 그리고 물이 남아 도니? 세탁기를 이렇게 막 돌려도 되는 거야? 앞으로는 무조건 손빨래를 해라. 이불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일일이 다 손빨래를 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잖아요. 이년이 미쳤나? 감히 시어머니 말에 반기를 들어? 안 되겠다. 이 집 세탁기 빼야겠다. 진수가 혼수를 알아서 마련한다 해서 내버려 뒀더니 낭비되는 것들을 잔뜩 들여놓았어. 세탁기랑 저 식기세척기 그리고 청소기까지 모두 중고로 팔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앞으로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손이 부르트도록 살림에 신경 써. 저는 말 한마디 했다고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전 모든 일을 손으로 전담해야 해서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다가 하루를 끝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저를 애틋하게 대해주던 남편도 마음이 식었는지 저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거세게 변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심한 말을 하셨어요. 너 왜 아직도 소식이 없는 거야?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아들을 꼭 낳으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죄송해요. 어머님, 사실 요즘 진수씨가 밖으로만 돌아서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 이거냐? 그럼 네가 같이 하늘을 보도록 노력하면 되잖아. 네가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내 아들이 밖으로 돌겠어.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빠른 시일 내로 손자를 갖지 못하면 욕먹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할 거야. 시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경고의 말을 하고 나가셨고 늦은 밤 남편이 술 취해서 들어왔어요. 그이는 저에게 애정이 식은 건 이해하겠는데 다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누구 반스야? 나는 이런 반스를 입은 적이 없는데 말이야. 당신 내 집에 남자라도 들이고 있는 거야? 내 침대에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냐고. 여보, 무슨 소리야? 그거 당신 속옷 맞잖아. 지난달 당신이 임대인한테 선물 받아온 거라고. 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너 지금 시치미 때리고 거짓말하는 거지? 가증스러운 년. 빨리 이 실죽까지 못해? 저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여봤지만 그이는 자기 말이 맞다며 제 뺨을 갈겼습니다. 여보, 지금 날 때린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려? 인연이 남편을 뭘로 보고 기어올라? 넌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여우년이었어. 처음부터 우리 집안의 돈을 보고 나랑 결혼한 거지. 게다가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내 집에서 바람까지 피워? 너 같은 년은 매가 약이야! 저는 그날 밤 얼굴과 온몸이 성한 곳이 없었고 너무 아파서 잠을 자지도 못했답니다. 그이는 다음날 점심에 일어나 저를 보더니 당신 왜 그래? 얼굴꼴이 이게 뭐야? 무슨 일 있었어? 라며 지난밤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남편을 피해 시어머니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던 집안일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로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제가 바람을 피운다는 상상을 하며 손찌검을 심하게 했고 다음 날이 되면 또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은 매일 만신창이었습니다. 이를 매일 본 시어머니는 제가 오죽 못났으면 남편에게 맞고 사느냐며 비아냥대셨고 자기가 때리고 싶었는데 아들이 대신해줘서 속이 시원하다는 막말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미련하게 참은 이유는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도 남편이 재산을 물려받으면 저도 부자가 될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나 봅니다. 저 참 속물이죠? 여하튼 저의 인생은 그렇게 처참하게 이어졌고 3년의 세월을 더 버텼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저보다 더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대놓고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걸 보자 저는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죠.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 집에서 다른 여자랑 그 짓거리 하는 거 더는 못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해. 이혼? 누구 맘대로? 넌 영원히 내 거야. 내가 가지고 놀다 질려서 버릴 때까지 날 벗어나지 못한다고. 알아들었으면 가서 밥이나 차려와 이년아. 그이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인간으로 변해 있었고 저는 쉽사리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요즘 말하는 가스라이팅처럼 남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바보가 되어버린 거죠. 매일 남편에게는 손찌검을, 시어머니에게 욕설과 인격 모독을 당하며 지냈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힘과 정신이 남아있지 않아서 다시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절대 저를 놓아주지 않겠다며 허튼 생각 말고 집에서 가만히 살림이나 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 몰래 야반도주를 하기로 결심했고 그이가 취해서 들어와 잠이 들었을 때 맨몸으로 집을 나갔어요. 주머니에 이곳을 벗어날 차비 몇만 원을 가지고 말이죠. 기차역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표를 팔기 시작하자 바로 서울 가는 티켓을 끊고 지옥 같은 부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해 미리 가기로 마음먹은 가정폭력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맞고 병원에서 진료했던 기록들을 모두 제출했어요. 또 온몸에 시커먼 멍을 보이며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알렸죠. 그러자 담당자는 심각한 상황이라 여겨 저에게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어요. 영자씨, 제가 도와줄게요.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까지 하게 해드릴 테니 경찰에 신고합시다. 정말요? 이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것만 보장되면 경찰에 신고할게요. 제가 약속할게요. 영자씨를 그 인간들한테 다시 보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저는 상담사의 말을 믿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십 장의 진단서를 제출했고 제 몸에 든 멍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리고 형사들은 부산에 요청해 남편을 긴급 체포했답니다. 제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하자 그이는 바로 구속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힌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로 풀려났고요. 그리고 상담사가 소개해준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해주었고 그동안 제가 당한 수모의 대가를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답니다. 저는 그제야 안심하고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 있었어요. 위자료로 받은 돈이 꽤 많아서 혼자 살 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살 직업을 찾으려고 직업 상담사를 찾아갔어요. 무슨 일이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제 학력에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했죠. 그러자 상담사는 중장비 기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답니다. 요즘은 직업에 남녀가 없어요. 이 중장비 기사는 자격증만 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운전면허보단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영자씨가 물었던 것처럼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죠. 중장비라면 포크레인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네, 포크레인도 있고 불도저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격증을 따는 게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공부하고 연습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그럼 중장비 기사를 하도록 할게요. 상담사님이 학원을 연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학원뿐만 아니라 일자리까지 연결해 드릴 겁니다. 그럼 학원부터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서울에 있는 중장비 학원에 가게 되었고
소음을 내며 땅을 파고 밀어버리는 포크레인과 불도저를 구경했어요.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을 갈아엎는 기분이 들었고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심장이 방망이질까지 하며 제가 바라던 직업을 이제야 찾았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저는 포크레인과 불도저 두 가지 모두 등록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긴장 하나 되지 않고 재밌고 스릴이 넘치더라고요. 얼마나 재밌던지 수업이 끝나지 않길 바라기까지 했답니다.